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또 중국에서 이제 봉쇄령을 내리면서 이 화장품주들이 그동안 사실 잘 올라갔는데 또 한 번 강하게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어제만큼의 낙폭을 키우고 있지는 않긴 한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사실 또 언젠가는 이 봉쇄령도 풀리긴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혹시 추가 매수라도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 볼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제 원인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있어서 그 원인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악재라고 하면 악재에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또는 호재가 나왔으면 그 호재에 대해서 굉장히 또 흥분하거나, 결과만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어제 그 중국 쪽에서의 봉쇄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 자세가 사실은 이제 그 해외 다른 주변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풀어주고 그냥 빨리 끝내자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개방적으로.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대처하는 자세 자체가 틀리다는 건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즉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하지만 전제 조건은 경제가 그만큼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올 초 들어서 중국의 경제는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유동성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반대의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을 했습니다. 니들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적당치 않다. 주변 국가들은 어려운데 너희만 지금 경제가 좋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라고 압박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결국 이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하지만 변수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 변수는 뭐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감. 이로 인해서 사실 연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게 과연 맞을 것이냐.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고민을 할 거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이번에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게 바로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이 이런 봉쇄 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도 지금의 경기 회복에서 위축으로 바로 또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언의 압박을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썼는데, 지금 이 봉쇄 조치도 역시 결국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본인들 스스로한테도. 그렇지만 이번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연준의 그 정책이 끝나고 나서 사실 FOMC 회의가 이제 앞에 있잖아요. 금리를 인상이든 뭔가 결정이 나겠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결국 봉쇄 조치도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너무도 안 좋은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앞서서 이제 질문 주셨지만,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와 관련해서 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주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앞으로 큰 그림을 내다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풀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조정은 결국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좋은 기회를 제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미나를 열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해준다고 하는데요. 멘토님, 강연회 언제 있나요? 네, 바로 오늘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입력을 하고 들어오시면요, 강연회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정보들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이 이제 판단할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걸 알면 이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만 알면 분명히 지금 상황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흔들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분명히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은 풀어지실 겁니다.
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투자 전략은 오늘 8시 참석을 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박세진 님께서 바이넥스 31,100원에 20%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뭐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올해는 또 이 CMO 고성장이 기대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고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지금 추가 매수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지금 하락을 했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중이 20% 정도의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 뭐 40% 정도까지 비중이 올라가는 건 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업종이 그동안 이제 주가가 한번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죠. 2020년도. 그리고 나서 거품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품이 빠졌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진 않아요. 시세라는 어떤 이제 테마가 형성이 돼야 움직이거든요. 아직은 이제 반응은 조금씩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그런 시세가 지금 나올 분위기는 아니라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 저는 한 10% 정도까지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 낮추고 그리고 본다면 3만 원 정도의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10% 정도만 추가 매수해서 올라와서 수익에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콩반님께서 카카오뱅크 49,950원에 10% 요즘 매수가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손가락이 근질근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일단 수익권에 있으시고 카카오뱅크가 요즘 뭐 스물스물 잘 올라가고 있어요, 멘토님. 더 네. 가져가 볼까요? 이거 아마 그 유튜브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예. 네, 단기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뱅크 주가가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카카오뱅크 포함해서 이제 카카오 이 그룹 자체가 신뢰도를 좀 잃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자구책을 이제 마련을 하고 했지만 사실 신뢰도 한번 잃으면 그렇게 회복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카카오 그룹 안에서도 성장성으로 본다면 사실 카카오뱅크가 정말 이제 보장되어 있는 어떤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상황에서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이런 소식도 있고 그렇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서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위쪽으로 한 6만 원 정도 가격대를 노려보고 그렇게 해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잠금이님께서 KH바텍 22,000원에 20%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지금 뭐 19,950원까지 KH바텍도 조정을 받고 있네요. 전망은 사실 좋죠,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전망이 안 좋은 기업은 별로 없어요. 전망이 좋기 때문에 네. 상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KH바텍의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한번 좀 안 좋았다가 2021년도에 실적 회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보통 이제 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결국 이제 KH바텍이라는 회사는 휴대폰 쪽에 대한 테마죠. 삼성과 관련해서 그런 테마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떨어지고 하는데 사실 전망적인 부분들보다는 실적이 좀 그에 반해서 따라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KH바텍은 지금 22,00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요. 저는 뭐 추가 매수 이런 것보다는 매수 가격 자체도 그렇고 이제 주가의 탄력으로 본다면 22,000원 가격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이런 거 말고요. 회복되면 23,000원 정도 가격 이 정도까지야 목표 주가 노려보시고요.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황우혁님께서 삼성중공업 5,800원에 2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조선주들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 멘토님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항상 고수했던 의견이 똑같아요. 어때요? 이게 그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진짜 오랫동안 설명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 결국은 실적이 안 나요. 수주를 해도 실적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제 내년이면 들어오잖아요. 실적이 찍히잖아요. 실적이 찍힌다. 당연히 근데 그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수주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조선주들이 수주했던 것들이 다 LNG선이란 말이에요. LNG선 중에서도 이제 멤브레인이요. 근데 이 LNG선 선박 수주 우리가 처음에 카타르 쪽에서 수주하기 전에 앞선 수주를 중국이 다 해갔어요.
굉장히 싸게 갔단 말이죠. 그렇게 낮게 싸게 그 선박 수주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선박 수주가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적자 수주일지에 대한 부분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도 예전에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갑자기 확 흘러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뭐 급락을 하고 막 하한가 막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2017년도거든요. 이때 증권사나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수주 많이 났었고 이번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쇼크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완전히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결국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실적도 수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적인 수주가 아니라 질적인 수주가 돼야지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제가 오랫동안 설명한 거 아마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게 5,800원이잖아요. 최근에도 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일단 반등은 5,900원 정도나 6,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반등 시에 정리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보유하시는 분들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